안녕하세요. 93세 현직 의사 최정민입니다. 2023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령 현직 의사로 등재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는 그 운동 오히려 수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저를 병원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이상식이 오히려 제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밤에 잠을 설치며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건강 걱정이 가장 크신가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60세 어느 주말 아침 저는 건강을 위해 조깅을 나섰습니다. 30대부터 시작한 주말 조깅 습관이었죠. 의사였던 저는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해 건강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해 환자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난 의사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나 하나 못 챙기겠어.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첫 환자를 진료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꽉 막힌 듯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손끝부터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귓가엔 삐 하는 소리가 울리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늘 진료하던 응급실 침대였습니다. 최 선생님, 주말마다 갑자기 하시는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운동을 안 하시다가 주말에만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시니 심장에 큰 부담이 됐을 거예요. 특히 선생님 연세에는 이런 불규칙한 운동 패턴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간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었던 것이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103 이상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완전히 다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조깅도 고강도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건강했습니다. 기존 건강 상식을 뒤집는 이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세의 위기를 겪고 발견한 놀라운 건강의 비밀입니다. 33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이 방법으로 지금 93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살아가고 있죠.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요양원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외롭고 우울한 노년을 맞이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아침 8시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다녀온 후라 몸이 좀 피곤했지만 의사인 제가 그 정도 피로감에 주저앉을 순 없었죠. 최 선생님은 60이 넘어서도 참 건강하시네요. 간호사들이 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슴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거북하고 명치가 답답했지만 그저 과식했나 보다 하고 넘겼죠. 의사인 제가 그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번째 환자는 고혈압 약을 타러 오신 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혈압은 잘 관리되고 계시죠? 제가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이상하다. 이런 적은 처음인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김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을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순간 제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지는 것이 느껴졌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늘 진료하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던 내가 단 몇 초 만에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가장 익숙한 병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환자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봤지만 정작 제가 겪어보니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최 선생님,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처치가 됐습니다. 응급의학과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정말 위험했어요. 심근경색이 있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무리하신 것 같은데 특히 주말 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김 교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소처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가 30년 넘게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고, 땀을 확실히 빼야 건강에 좋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어왔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말했죠. 주말마다 등산 다녀오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조언이었다니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대로 주말마다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병실 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제 몸이 철인인 줄 알았나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는 맹신, 그것이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특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그동안 환자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셔야 합니다. 주말마다 등산 다녀오시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병실 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걸까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나이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법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33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병실에서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옆 병실에 김복순 할머니를 병간호하러 오시는 89세 박영호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라웠습니다. 89세라는 고령임에도 매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부인의 병실을 찾아오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걸음걸이는 젊은이보다도 더 똑바르셨고 손떨림 하나 없이 부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할아버님 대단하십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운동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난 평생 등산 한 번 안 해봤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움직였을 뿐이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등산 한 번을 안 하셨다고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등산이 최고라고 말해왔던가요? 더구나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은 저의 모든 의학적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 대부분이 특별한 운동은 안 하세요. 그저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시죠. 바다도 가고 이웃집도 들르고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저는 절실했습니다.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탈리아. 놀랍게도 이 지역들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잘못 알고 있던 진실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학 저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질환 환자들의 회복 사례를 분석했고
노화 방지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병실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건강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실험대로 삼아 장수 마을 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따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밀일 것이라고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습관이 놀랍게도 제 위장 상태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루에 3번, 각 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하니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개월째부터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이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체력이 쓰러지기 전보다도 더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건강한 삶,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의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이었죠. 그들은 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아첼리아롤라에 사는 90세 이상 노인들을 연구한 논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산은커녕 격렬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면서 생활했죠. 양을 치러 가고 채소밭을 가꾸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러 걸어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백삼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기록한 비디오를 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화려한 운동시설을 갖춘 재활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토대로 저는 제 자신에게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걸음수를 꼼꼼히 기록했죠. 다양한 활동들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 10분 동안 천천히 걷기와 1시간 등산을 비교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등산이 훨씬 컸지만 실제 건강상의 이점은 오히려 가벼운 걷기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 3분과 30분 달리기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짧지만 꾸준한 활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시간 분배였습니다. 하루에 1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토대로 저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침에 하자마자 하는 5분 스트레칭 진료보는 중간중간 하는 2분 관절 운동 점심 식사 후 10분 가벼운 산책, 저녁 명상 전 3분 심호흡 하나하나가 작고 소소해 보이는 활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3개월 후 제 심장 기능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체력이 쓰러지기 전보다도 더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쓰러짐은 오히려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33년간 실천해온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실 겁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발견한 건강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루틴입니다. 33년간의 연구와 실천 끝에 완성한 7가지 건강 습관.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한 번째 습관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저는 눈을 뜨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않고 베개에 기대 앉은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장운동을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습관이죠. 두 번째는 15분간의 맨손 체조입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15분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3분으로 시작했어요. 목 돌리기 5회, 어깨 돌리기가 5회, 팔 들어 올리기 3회, 허리 굽히기 5회, 간단한 무릎 운동 10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틈새 운동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루에 1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1분씩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10분 산책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계단 이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는데 33년째 계단을 이용하고 있죠. 서두르지 않고 한 번에 2계단씩 뛰어오르지 않으며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식사 방법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씩 씹고 반드시 앉아서 식사하며 TV나 스마트폰 없이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대에 누워 10분간 하루를 돌아봅니다.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깊이 심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심지어 DNA 복구 능력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33년간 현역 의사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마음 관리 습관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이 제가 33년간 실천해온 건강 루틴의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으며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 번째 습관인 미지근한 물 한 잔의 효과는 제 환자들을 통해 놀랍게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78세의 김영호 님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막 깨어났을 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그냥 물 한 잔이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1달 후 진료실에서 김영호 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화장실도 편하게 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약 없이도 장이 움직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미지근한 물의 과학입니다. 찬물은 우리 위장을 수축시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36대 37도의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 습관인 15분 맨손 체조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운동법입니다. 81세의 박순철님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어하시던 분이었죠. 선생님, 처음에는 3분도 못했어요. 박순철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니까 어느새 15분이 되더군요. 지금은 손주들이랑 공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5분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3분으로 시작했고 많은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목 돌리기 5회, 어깨 돌리기 5회, 팔 들어 올리기 3회. 특히 남성분들은 어깨와 허리 운동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부위가 굳어 있더군요. 세 번째 습관인 틈새 운동은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남성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 이상철님은 은퇴 전까지 30년간 회사원으로 일하셨는데 퇴직 후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주말에만 등산 가는 게 전부였죠. 이상철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새 운동 전략을 세웠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는 조금 멀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화 통화할 때는 서서 하기,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하루에 1번일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당 안정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선생님, 이제는 양 용량도 줄었어요. 3개월 후 이상철님이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곤하지 않아요. 전에는 주말 등산하고 나면 월요일엔 녹초가 됐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특별한 운동이나 무리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것을요. 네 번째 습관인 계단 이용하기와 관련해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79세 정원용님은 20년 넘게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다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걷기조차 힘들 것이라 예상했죠. 선생님, 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수술 후 정원용님이 힘없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계단 운동을 제안했고 그분은 처음에는 한 계단을 오르는데도 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하셨죠. 6개월 후 정원용님은 5층까지 혼자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손주의 결혼식에서 직접 축하 연설을 하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5번째 습관인 올바른 식사 방법은 76세 김철수님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김철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이라도 좋으니 20번씩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달 후 조금씩 식사가 가능해지셨고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지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놀라셨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6번째 습관인 저녁 루틴을 통해 새 삶을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82세 박영수님의 이야기는 제 의사 생활 33년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사례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박영수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사별하신 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셨다고 했죠. 아내가 먼저 가고 이제 내가 아프니 자식들에게 짐만 될 것 같아요. 딸이 직장 그만두고 절 간호한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이제 장가갈 나이인데 늙은 아버지 때문에 신부감한테 미안해지는 것도 싫고. 박영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전자기기를 모두 끄고 10분만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젯밤에는 꿈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보고 여보, 우리 자식들 좀 더 보고 가요 하더군요. 눈물이 나면서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박영수님은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같은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딸한테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들도 얼마 전에 장가 갔는데 며느리가 저보고 아버님이 이렇게 활기차신 걸 보니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크겠어요 하더군요. 아내가 저를 보면 이제는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7가지 습관을 통해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83세 이정호님의 이야기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회복의 기록입니다. 선생님, 간암 말기라고 하네요.
6개월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정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신 분이었죠. 그때 저는 제가 33년간 연구하고 실천해 온 7가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과정을 일기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이정호님의 일기 첫 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오늘은 맨손 체조를 3분 했습니다. 내일은 3분 30초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글로 쓰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앨런 피즈 박사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명확히 글로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정호님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복도를 3번 항복했습니다. 내일은 4번을 목표로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20번씩 씹으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죽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달 후 이정호님은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지셨고 3달 후에는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한은 지나갔고 1년,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정호님은 암센터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오늘 실천한 7가지 습관과 내일의 목표를 적어요. 이렇게 글로 쓰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더군요.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자신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 7가지 습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목표를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자신의 한 번째 목표를 적어보세요. 나는 내일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나는 매일 5분씩 맨손 체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으면 누르셔서 꼭 건강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